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급 통변반 제10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요 마지막 부분 설명했던 명식에서 월주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전에 해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수 비견으로 걸록으로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0강 내용을 들어갈게요.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샘플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사주 해석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라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자, 오늘 10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10강은 고급 통변반 10강 혼잡, 과다, 형충 사주에 대한 해석.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죠. 상관경관, 제다시냐, 편인, 도식, 이런 등등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쭉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혼잡, 과다, 형충. 형충은 혹시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어요. 혼잡, 과다 사주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관점이 좋은가라고 볼게요. 제가 부제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좋다, 나쁘다로 해석하지 말고 스토리텔링 하라. 사주를 스토리텔링 하라. 이야기식으로 바꾸면 좋다, 나쁘다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사실 좋다, 나쁘다는 전부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가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들으면 백설공주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해서 왕자 따라서 왕궁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설공주의 이야기가 끝나는데 결혼 생활을 되게 힘들고 지겹게 한 사람들은 그래 결혼해봐라 네가 행복한지 아이고 그냥 차라리 난장이들하고 사는 게 나을걸 야 왕자하고는 연애만 해 이런 분도 계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화를 보고 아유 행복하게 살았더래 고생 끝 시작.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분은 아유 산속에서 고생 많았네. 그래, 왕자랑 같이 왕궁에 가서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참으로 모호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월급이 하도 작아지고 생계가 안 돼서 월급 좀 높여주세요. 근데 월급은 안 높여주고 일을 더 시키더래. 에잇 해가지고 회사를 나왔어.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고생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 재능을 찾아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일이 되게 잘 됐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라도 그때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월급 많이 안 주고 나 노가다 착취하고 초과 근무수당 안 주면서 일 부려먹은 그 사장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나쁜 환경이었고 나는 그때 운이 나빴던 걸까? 아니죠. 나의 잠재된 능력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너가 한번 해봐. 너 한번 잘할 수 있어. 라면서 나를 이렇게 밀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봐선 나쁜 건데 거시적으로 봐선 좋은 거야. 그 당시로 봐선 나쁜 건데 몇 년 지나 생각해보니 겁나 다행이었던 일인 거야. 이거 옛날 말에 호사다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요즘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값을 너무 많이 올리더래. 화딱지가 나가지고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샀대. 작년에 서울에 집을 샀대. 작년에 올랐죠. 웬만하면 올랐잖아. 웬만하면 집 샀는데 올랐잖아. 아파트값 막 올랐잖아. 그죠?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그분 가족은 어떻게 전세금을 또 몇 천이나 올려달라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어떻게든 돈을 다 끌어모아서 집을 한번 사봅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퀀텀 점프를 했는데 딱 집을 사니까 오르더라. 고마우신 집주인. 그렇죠. 그 당시로선 악마 같은 집주인. 올해 재수 더럽게 없네. 아, 내 팔자 왜 이 모양일까? 나 운이 나쁜가 보다. 했는데 혹시라도 간청을 해서 제발 전세금을 올리지 말아주세요. 해가지고 안 올렸어 봐. 진짜 덜컹했죠. 그냥 가슴이 덜컹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은 일이 미래에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안 좋은 일이 또 다른 시점에서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내가 낮은 의식 수준으로 봤을 때는 나쁜 거였는데 이거를 좀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보니까 그게 좋은 일이고 이런 형태로 좋다 나쁘다라는 건 어느 관점에서 어느 의식 수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부 달라진다라는 거죠. 전부 달라진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어떻게 조정에서 그렇게 이순신을 모략하고 원균이를 그렇게 옹호할 수 있어. 진짜 원균 때문에 조선수군 다 망할 뻔했잖아. 이런 얘기 하죠. 광주항쟁 때 정호용 장군이라는 분이 공수부대를 이끌고 수많은 학살을 저질렀죠. 광주 사태 같은 일을 보면은 꼭 자가면역 질환에 걸린 것 같아. 우리나라가 자가면역 질환에 걸렸죠. 외부 세균 잡으려고 백혈구를 많이 만들어 놨더니만 이 백혈구가 외부 세균을 잡는 게 아니라 외규 세균 핑계대고 멀쩡한 내 류마티스를 공격해버리고 내 피부를 공격하고 내 몸속의 기관들을 공격을 해서 나한테 꼭 필요한 장기들 고장을 내버리고 아니야 난 간첩 잡은 거야 뭐 이런 거 자가면역 질환이죠. 군대나 경찰이 생사람 잡아서 망가뜨리는 거 자가면역 질환이 웃기는 거죠. 그럴 때는 보통 항억제제를 집어넣어 버리죠. 항억제제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면역세포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면역세포를 죽여서 면역률을 낮추는 거예요. 왜? 이놈의 면역세포가 생사를 뜯어먹고 앉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정호용 장군이 그 이후에도 국회의원을 몇 번 했어요. 정호용 장군 찍으신 분들도 계실 거야. 정호용 장군은 그 뒤에도 국회의원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식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진 거죠. 우리나라의 평균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거는 군사 쿠데타였구나. 생사람을 잡은 거였구나. 광주 시민들이 화날만 했구나. 이런 의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 건데 그 당시 1980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간첩들이 폭동을 일으켰대. 우리의 용감한 군인들이 가서 무찔렀대. 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간첩들이 다 시비주동했대. 뭐 이런 거 같은 거였으니까. 자, 의식 수준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는 전부 달라져요. 자, 10강 혼잡, 과다, 사주의 해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스토리텔링 하라. 자, 이런 사주들을 한번 보죠. 먼저 혼잡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혼잡. 명리학에서 혼잡이라는 거는 이것저것 다 있다라는 뜻이죠. 혼잡. 잡이라는 말은 이것저것 잡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월지에 진술충미가 있을 때 잡기격, 각종 잡동사니가 들어있다. 잡기격, 잡다한 기물이 다 모여있다. 뭐 잡다한 기운이 모였다. 해가지고 잡기격 이런 건데 보통은 식상 같은 거, 식신만 있는 게 아니라 식신, 상관이 막 혼재돼 있고 편재, 정재 혼재돼 있고 정관, 평관 혼재돼 있고 편인, 정인 혼재돼 있고 뭐 비견, 겁재 혼재돼 있고 대체적으로 나쁘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생사람 잡기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생사람 잡기다. 이거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내 차가 하이브리드야. 전기로도 움직이고 휘발유로도 움직여.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니 그게 어떻게 좋은 거 나쁜 걸로 구분을 해. 그 사고방식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어떻게 좋은 걸 나쁜 걸로 구분을 해.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 효율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 엔진을 2개나 달아야 되니까 모터도 달아야 되고 휘발유 엔진도 달아야 되고 기름통도 달아야 되고 배터리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 하이브리드는 보통 과도기의 물건들이잖아요. 저 휘발유에서 전기로 바뀌고 있을 때 전기가 아직 완전히 발전하지 않았을 때 전기 장치도 달고 휘발유 엔진도 달고 전기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 전쟁터에서도 그 하이브리드 전쟁 같은 거 있었어요. 총칼이 창으로 싸우던 시절에 화약 무기가 나와서 화약 무기가 그래서 뭐 화승총 같은 게 이제 뭐 머스킷 총 같은 게 나왔는데 이 총이 아직 불완전해. 장전하는데 2분씩 걸려. 너무 오래 걸려. 근데 활은 2분이면 한 30발은 쏠 수 있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싸웠어. 창병하고 총병을 같이 혼합해가지고 창병이 적을 찌르고 있는 동안에 총병은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총알 집어넣고 다시 준비되면 빵 쏘고 그 다음에 또 총알 바꿔놓을 때 취약해지니까 그때는 또 창병이 창으로 싸우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잖아. 필요한 거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일종의 혼잡이라는 거는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영혼의 의도라는 개념으로 보자고요. 영혼의 의도. 자, 지지난 시간에 이거 중요한 거 배웠죠? 사주는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다. 체험 계획서다. 인생의 버킷리스트다. 버킷리스트가 뭐야? 영혼이 해보고 싶은 거 적어가지고 온 거잖아. 이번 지구별에서 체험의 별 지구에서 무슨 체험을 해볼까? 8칸에 적어보세요. 이거 외에 기타 사항은 대운에다가 적어보세요. 후순위로 갈수록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청년기에 경험해보고 싶은 거, 중년기에 경험해보고 싶은 거 적어보세요. 같은 거죠. 아니 그러면 써있으면 경험해봐야지. 근데 경험을 해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에버랜드에 가서 청룡열차도 타고 푸름라이드도 타시오라고 돼 있어. 근데 누가 그걸 보고 아니 청룡열차만 탈 거면 청룡열차만 타고 푸름라이드만 탈 거면 푸름라이드만 타지 왜 청룡열차와 푸름라이드를 왜 같이 타냐?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아니 내가 푸름라이드 타고 청룡열차도 타겠다는데 왜 네가 모름지기 놀이동산에 가면 딱 청룡열차만 타야 되는 거야. 그러죠. 내가 뷔페에 가서 한식도 먹고 양식도 먹겠다는데 왜 한식과 양식을 같이 먹냐?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 이러고 먹어야지. 지랄하고 앉았네. 내가 한식도 먹고 양식도 먹고 이태리식도 먹고 중식도 먹고 일식도 먹겠다는데 네가 뭔 지랄이냐? 같은 거잖아. 물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한식 이렇게 또 써놓을 수도 있어. 그럼 거기다 대고 한식만 5개라서 배렸다가 아니죠. 이 사람은 한식을 실컷 먹고 오겠다는 뜻이잖아. 그 계획서는. 그러면 한식을 실컷 먹어야지. 그래야 다음 진도를 나가지. 한식 그거 충분히 못 채우면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월주하고 일주의 체험을 충분히 안 거치면 시주가 작동을 안 한다고. 시주가. 그래서 제가 말하죠. 시주에 겁나 좋은 글자들이 있으면 이것도 좋다 나쁘다네. 하여튼 시주에 꼭 해봐야 되는 경험들이 있으면 그거 빨리 해보려면 연주, 월주, 일주의 진도 빨리 빼는 거예요. 진도 빨리 빼는 거야. 근데 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고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안 나가. 가끔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그런 얘기를 강의 때 한 적이 있는데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이제 느지막이 명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사주를 봤는데 뭐 사주에는 되게 다채롭게 뭔가를 써놨는데 근데 그분의 인생이 30 초반에 멈췄어. 왜 멈췄나 봤더니 그분이 지금 60이 넘으신 분인데 30년 전 얘기를 저한테 아주 엊그제 일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17억을 받았는데 30년 당시에 17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동생 17억, 나 17억 받았는데 동생 놈이 내 17억을 잠깐 빌려달라고 20억으로 불려주겠다고 하더니 내 17억을 가져가서는 한 달 만에 싹 다 날렸어요. 그 당시 17억이면 지금으로 치면은 와 지금 강남에 아파트 샀으면 100억은 됐겠다. 그치?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당시 17억이면 30년 전이면 내가 알바 처음 갔을 때 한 달을 월급 30만 원 주던 시절 간호사 월급 27만 원, 간호조무사 월급 24만 원, 유치원고사 월급 20만 원 주던 시절에 17억이었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그게 한이 돼가지고 모든 거를 안 해. 그래서 결혼도 안 해, 직장도 안 다녀, 아무 데도 안 가, 어머니랑 집에서 살아. 그게 30년째 계속 하는 건 이 나쁜 동생 놈, 이 나쁜 동생 놈, 이 나쁜 동생.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거기서 멈췄어요. 덜컹하고 걸린 거야. 덜컹하고 다음 진도가 안 나간 거죠. 꼭 저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한 30문제 풀어야 되는데 한 12번째 문제에서 겁나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 모순이야.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문제를 못 풀겠어. 이 문제 뭐지? 이 문제 뭐지? 이 문제 뭐지? 그럼 일단 그건 좀 넘어가고 야 다음 문제부터 풀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그 12번 문제를 더 생각해봐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30년을 끈 거야. 진도가 안 나갔어. 아무것도 안 했어. 체험한 게 없어. 그러니까 뭐 결혼도 뭐 갔다 오는 체험 화려하잖아. 연애도 해보는 체험도 필요하고 뭐 직장 다녀서 진상 고객이나 뭐 고참들 힘든 고참들도 만나보고 뭐 인간관계도 좀 해봐야 되는데 안 해. 다음 진도를 안 나가. 안타까워. 이거 시간이 멈춘 거야. 시주가 작동을 안 해, 그분이. 일주 시주가 작동을 안 해. 월주에서 멈췄어.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호신쌤의 머리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어떤 카르마가 있겠죠. 이것도 일종의 좀 함정을 커다랗게 파놓고는 이 함정을 뛰어넘나 안 뛰어넘나를 아마 시험하고 있는 운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한쪽 발이 빠져가지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케이스도 있죠. 뭐 집착 이런 거에 빠져버린 거와 같은 거니까. 그 17억 내가 번 돈 아니잖아. 아버지가 나한테 준 돈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7년 동안 벌어가지고 1억 벌었어요. 뭐 이거 날렸으면 진짜 속상하겠지. 그거 아니잖아. 나 그냥 자식으로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17억 주고 돌아가셨어요. 같은 안타깝죠. 자, 이번 생 즐기러 왔고 체험하러 왔어요. 자, 체험이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 뜻이 있냐면요. 체험은 리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생을 리얼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귀신 체험. 정말 귀신 만나러 가요? 귀신 만나는 거 같은 체험하는 거죠. 흉가 체험. 정말 흉가에 가서 귀신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담력 테스트 하러 가는 거죠. 담력 흉가 체험. 그렇죠? 뭐 고생 체험. 뭐 삶의 체험 현장. 가끔 저 부자들 보면은 저기 자기 자식들 해병대학교에 보내죠. 너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저 부모들이 자식 군대 보내는 거 속으로 되게 좋아하죠.
네가 인생의 쓴맛을 좀 봐야 부모 생각을 알지. 내가 차려준 밥 맛있는 줄 알지. 뭐 이런 거 같은 거 하잖아. 자, 우리는 지구별에 체험을 하러 왔다. 체험. 근데 혼잡으로 써 있으면은 이 체험과 저 체험을 다채롭고 폭넓게 해보겠다죠. 자, 마치 이런 거죠. 자, 관성 체험을 해보겠어요. 지배, 피지배, 권력, 명예, 어떤 조직 공동체와 관련된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안내데스크에서 네, 관성 체험에는 정관 체험과 편관 체험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정관은 뭔가요? 이런 겁니다. 편관은 뭔가? 이런 건가요? 어느 걸 고르시겠습니까? 그냥 둘 다 넣어주세요. 둘 다 체험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관성 체험 풀코스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편관, 정관 다 경험해 보겠다는 거 아니야. 특수한 조직사회의 경험과 원만하고 노말한 어떤 나하고 음양 조화가 맞는 조직의 경험, 나와 음양이 같은 조직의 경험, 이런 거를 지금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나? 근데 이제 명리학에서 관설 혼잡 나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진짜 꼰대주의 정신 때문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그게 꼰대주의 정신 때문에. 여러분, 명리에서 좋다 나쁘다라는 말은 일단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한번 걸러서 들으세요. 그게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요, 40, 50대 꼰대 남자의 기준을, 꼰대 남자 입장에서 좋고 나쁘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마치 쇠뇌시키는 거와 같죠. 좋고 나쁘고는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그 시대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내 마음 속에 좋고 나쁨이 막 싸울 수도 있죠. 막 30%는 좋은데 70%는 싫을 수도 있잖아. 사귀던 남자가 뭐 헤어지겠다 그러는데 마음속에서는 아우 시원하다 하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난 더 사랑하고 싶어, 뭐 이런 아쉬운 마음도 있잖아. 둘이 싸우잖아. 그 술 한 잔 먹으면 갑자기 이 죽일 놈 했다가 다음날 정신이 깨면 에이 잘 도망갔다, 잘 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서도 뒤죽박죽이잖아. 좋다 나쁘다라는 마음이. 자, 그런 것 같아요. 자, 사주에서 다양한 체험을 폭넓게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자고요. 사실 그렇게 이해득실 따지는 게 뭐야? 재극인이잖아. 되게 부정적 재극인이잖아, 그게. 그것도 좋다 나쁘다를 좀 대승적으로 따져야지 뭐 애매한 거 가지고 따지잖아. 기준도 애매모호하게. 자, 우리 이런 사주들 한번 보죠. 여자 사주는요, 옛날에는 여자 사주에 있어서 진짜 무식한 행위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어떤 특별한 룰을 정해놓고 그 룰에 맞으면 좋은 사주, 그 룰에 벗어나면 나쁜 사주야. 근데 그 룰을 정한 게 남편이 내 부인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준으로 정했다라고 보면 돼, 대충. 내 딸이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대충 보면은. 뭐 그런 거죠. 내가 여자의 입장에서 짠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보죠. 이게 다 여자 사주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요 사주를 한번 보죠. 을의 갑신, 계유, 기미. 계유 일주인데, 이 사주에 보면은 여자 사주인데 식신상관이 이렇게 사회궁에 드러나 있죠. 옛날 책에 보면은 여자 사주의 식신상관이 일단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범죄야. 그걸 보고 생식기를 머리에 올렸다 해픈년이라고 옛날에는 표현을 했어요. 생식기를 이 애기 낳는 생식기라는 거, 생식기를 드러냈는데 이 자세 저 자세를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엄청 발칙한 여자다 같은 거죠. 여자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생식기는 여기 숨겨야 돼, 이렇게. 이런데 이거 2개 이상 했으면 해픈 여자야. 또 3개 이상이면 이건 천인공로야. 이건 이제,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죠.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데 다양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더 발칙한 사주죠. 옛날에는 이런 사주를 보면 기생팔자 아니야? 남자복이 없겠어. 여기 관성 들어오면 그냥 확 차버리겠네. 식신상관으로 팡 차버리니까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하겠네.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하겠네. 남자복 없어.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를 이겼는데 왜 남자복이 없죠? 뭐 남자가 복이 없을 수는 있는데 여자가 복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남자를 이겼는데 왜 여자가 복이 없죠? 그게 누구 논리죠? 남자 논리죠. 너가 나를 이겼어? 너는 내 덕 볼 생각하지 마.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 우리는 이런 사주를 보고 식신상관이 천간에 혼재되어 있으니 나쁘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사주는 무엇을 하려는 사주인가요? 그러면 재주가 다양하다. 재주가 다양하다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다양한 재주를 개발하고 드러내라, 사회적으로. 그러면 직업적으로 뭐 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해보아라 같은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보죠. 주로 관성의 논리와 식상의 논리는 서로 반대되는데 관성의 논리는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백신을 맞아야 하거늘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근데 식상의 논리는 자율, 감성, 내 마음이 내켜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맞고 싶으면 맞는 거지 뭐 네가 맞으라 그래서 내가 꼭 맞아야 돼? 이런 게 식상의 논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관인들이 잘 맞죠. 그렇죠? 요 식신상관은 이번 생 어떻게 살겠다고 온 영혼이에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표출하고 체험하고 경험해보겠다라는 사주죠. 그렇죠? 자, 보통은 관성이 비겁을 보게 되면 이게 자기통제라고 보는 건데 이 사주는 두 가지 성능이 있죠. 자율적 참여, 해보고 싶은 거를 내가 자율적으로 해보고 싶고 통제는 사회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통제는 나 스스로 하겠다예요. 이게. 관성이 일주시주에 가 있으면 자기 통제라고 보면 돼. 연주월주에 있으면 사회적 통제라고 보면 좀 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기준은 내가 정한다. 관성을 가치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심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나의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나의 가치관, 스스로 내가 가치관을 정해서 나의 행동은 내가 판단한다. 자, 대체로 인성이 내 쪽에 와 있으면은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즉 식상에 대한 통제를 인성이 하죠. 이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정한다. 내 가치관에 따라서. 이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되게 당당한 여자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당당하게 하는 여자죠. 이분은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이 사주를 자유로운 영혼, 지구별의 여행온,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구별의 휴가 온 영혼, 지구별의 마음껏 인생 전반기에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는 사주 해가지고 실전 사주 시간에 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실제로 지금 인생 전반부죠. 지금 의뢰년생이니까 지금 한 20대 아마 중후반? 후반 정도 됐나? 아마 그럴 텐데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해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좋아요? 인생 전반기에 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해보고 사십시오.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봐야 돼. 왜? 상관이 평관하고 연결되니까. 청년기에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해봤는데 내가 어떤 전문적인 재주나 재능을 펼쳐봤는데 해보고 싶은 새로운 일을 해봤는데 목식상이니까 새로운 일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게 나중에 기미하고 미신우와 갑기합 해가지고 연결점을 가져. 뭘까요? 재주로 유명해지다. 재주로 명예를 가지게 되다. 편관이니까 특별한 명예를 가지다. 아, 편관이니까 나쁜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치면 뭐 편관 있는 사람 다 나빠? 아, 편관에 단련받는 거죠. 특수한 어떤 특별한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 통제하면서 내 명예, 내 프리미엄, 간판을 강하게 세운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주는 이 편관을 다룰 수 있는 식상도 있고 순화시킬 수 있는 인성도 있잖아. 그쵸? 그럼 편관 다룰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재주와 능력을 표현하고 이것을 통해서 특별한 명예와 조직을 다스리고 운영하고 경영하고 싶어요. 이분이 지금 20대 후반인데 이게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자세히는 얘기 못해요.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음지와 양지를 넘나들면서 했어요. 양지만 하신 게 아니야. 음지도 하셨어. 음지도. 근데 이분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예와 관련된 걸 배우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재능이 청년기에 당신의 재능이 사회적으로 드러낸 재능이 인생 중후반에 당신의 조직과 명예와 간판으로 연결될 것이다. 자, 지지나 천간에서 합으로 연결돼 있으면 둘은 서로 연결점을 갖는 거예요. 둘은 서로 연결점. 무슨 뜻이냐면 이거 잡으면 이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뭐 이거 잡으면 이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은 거야. 우리 옛날에 부루마블 게임이라는 보드게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부루마블 게임. 부루마블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뭐 부루마블 게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